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폭염특보가 더 강화된 가운데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당분간 대구와 경북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무덥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제80주년 광복절인 오늘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맑고 볕이 강한 날씨가 이어지며 폭염특보는 더 강해졌는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는 폭염경보가, 그 외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 보이겠고요. 최고 체감온도는 33도에서 35도 이상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오늘 경북 남서 내륙에는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아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낮의 열기는 그대로 열대야로 이어지겠고요.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며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도 높아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기온도 평년 수준을 훌쩍 넘기겠고요. 뜨거운 열기가 한층 한층 쌓여 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묵을 숙박시설의 리모델링이 대부분 마무리됐고 각종 기반시설 공사도 9월 초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상북도는 경주에서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갖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도의 역량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넓은 호텔 객실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신라시대의 손님을 맞던 별궁인 임해전의 전통미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에이펙에 참가하는 정상들이 묵을 객실 35곳이 대부분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손님 맞이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정상 숙소인 만큼 안전이나 시설의 최고 품질에 신경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정상들의 회의가 열리는 회의장은 공사가 절반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골조 공사를 마치고 종이 없는 회의를 위한 디스플레이 설치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센터와 전시장, 만찬장 등 주요 기반 시설의 공정률은 각각 50%에서 70% 안팎으로 올라왔고 다음 달 초 공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인프라뿐 아니라 경주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 준비도 한창입니다. 에이펙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TF팀을 상시 가동하여 각 분야별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친절, 위생, 바가지 요금 건절 등 경상북도는 관계기관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남은 기간 현장을 중심으로 준비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정상들이 다 참석해서 아주 성공적인 대회가 되리라 믿고 그중에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하노이 빅딜 대신에 경주 빅딜이 성공하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북미 대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각국 정상들을 맞이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스코 기숙사 도심권 신축이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1월 800실 규모의 기숙사 신축 부지를 찾기 위해 공모에 응한 5곳을 대상으로 행정 절차 소요 기간, 도시재생 연계성 등을 고려해 해도동을 우선 협상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포항시는 매매에 반대하던 일부 지주들을 설득해 최근 매매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는 기숙사 신축 이전을 계기로 쇠퇴한 원도심과 상생 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방침입니다. 여름철마다 양식어류가 집단 폐사하는 고수온 피해, 근본 대책이 없진 않습니다. 현장에선 바다 멀리까지 취수라인을 연결해 차가운 저층수를 끌어다 수조에 공급하는 이른바 저층수 취수라인 설치를 해답으로 꼽는데요. 하지만 대다수 양식장들은 비용 부담 탓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 말 그대로 그림의 떡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강도다리 55만 마리를 기르는 포항의 한 육상양식장. 앞바다에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졌는데도 수조의 물온도는 19도에서 20도.
취수 해역의 표층 수온보다 7, 8도 낮아 물고기 생육에 지장이 없습니다. 비밀은 3년 전에 설치한 저층수 취수 라인입니다. 바다로 400m까지 취수 파이프를 설치해 수심 15m에서 차가운 저층수를 끌어다 사용한 겁니다. 표층이 만약에 25도라고 치면 저층은 18도, 16도쯤 돼가지고 훨씬 더 생육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설치 비용은 수리를 안 한다고 치면 3년 정도 운영을 하면 회수가 될 것 같고요. 덕분에 연례 행사였던 고수원 어류폐사가 거의 사라졌고 냉각기 가동에 따른 전기료 폭탄 등 관리 비용도 크게 줄었습니다. 저층수가 답이라고 할 수 있죠. 19도, 20도의 물이 들어오니까 어른들은 안심하고 고기 성장도 되고 폐사도 덜 나고 그게 이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북 동해안에서 저층수 설비를 갖춘 양식장은 22곳,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해는 한 곳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큰 효과에도 설치율이 낮은 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재값이 치솟으면서 설치 비용이 5, 6원대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에서 50%를 지원해주지만 경영 악화가 심각한 양식업계로선 그래도 큰 부담입니다. 설치와 유지 보수에 드는 비용이 너무 커서 현장에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좀 더 지원을 더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선 원래 40%였던 자부담을 양식업계가 수의계약을 원해 50%로 높이게 됐다며 추가적인 지원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려고 50% 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자재들 다 올라가니까 이제 뒤에는 또 비싸다, 비용 부담이 크다 이렇게 한 거라 가지고.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양식 비율은 62%에 이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이런 양식업계의 고수온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영천댐에 어제 오후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천시는 조류의 분포가 적은 심층에서 상수 원수를 취소하고 수질 모니터링 강화, 정수 처리 약품 투입량 조절 등을 통해 조류로 인한 수질 악화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천시는 최근 수온이 높아지고 일조량이 증가하면서 남조류가 증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이 수박인데 올해는 유독 비싼 값에 선뜻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은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부쩍 강해진 폭염과 폭우는 과일뿐 아니라 주요 먹거리인 채소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가격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삶에도 변화를 미치고 있습니다. 목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의 한 수박 농장. 맛이 좋기로 유명한 고창 수박이지만 이미 6월부터 이어진 무더위에 올해 수박 농사는 지난달 초 끝이 나버렸습니다. 높은 기온에 취약한 수박은 이제 고지대인 전북 무주, 강원도 양구에서만 일부 생산되며 고창에는 그나마 더위에 강한 품종인 씨 없는 수박만 재배 중입니다. 하우스 수박은 이미 끝물. 여름철 갈증을 달래주는 국민 과일이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5월과 6월이 제철인 초여름 과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가 너무 일찍 찾아오면서 성장기 생육과 물량에 큰 영향을 줘 한 통에 3만 원이 넘는 금수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올 여름도 이상 기온과 폭우가 번갈아 닥치면서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의 값이 1년 새 20% 넘게 올랐습니다. 물량이 조금만 모자르면 가격이 폭등을 해버려요. 자꾸 기후가 변하다 보니까 수박 농사를 한 여름에 못 지어요. 이처럼 기후 영향을 받는 농산물, 비단 수박뿐만이 아닙니다. 토마토는 전년 대비 42.6%, 복숭아는 25.1% 오르는 등 기후 영향에 취약한 농산물은 해를 거듭할수록 오름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날로 강해지는 이상 기후는 단순한 물가 상승을 넘어 우리 밥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지구의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도씩 오를 때마다 전 세계인의 1인당 하루 섭취 열량이 121kcal 적어진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탄소 배출 추세가 이어질 경우 2100년에는 작물 생산량이 지역에 따라 최대 40%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 변화로 전 세계 농작물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식량 안보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우리 식탁, 건강, 그리고 경제까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구조적인 경고인데요. 결국 식량 가격 상승, 영양실조 증가, 삶의 질 저하, 그리고 가계소득 악화로까지 익숙한 농산물의 가격 폭등을 일으키는 이상 기후는 머지않아 환경과 경제 문제를 넘어 식량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구 새로봄 전주 MBC 목서윤입니다. 전국 국공립 유치원 교사노조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본식 명칭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치원은 유아 보육기관을 의미하는 킨더가든을 번역한 일본어 요치엔을 그대로 도입한 명칭으로 해방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노조는 지적했습니다. 또 법적으로 유치원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에 학교가 빠져 있어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아학교로 변경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팀이 독도와 울릉도에서 발굴한 독도 바다사자, 일명 강치의 뼈조각 16개를 대상으로 최신 고대 게놈 분석법을 적용해 세계 최초로 독도 강치의 전체 게놈 해독에 성공했습니다. 연구 결과 독도 강치는 200만 년 전에 캘리포니아 바다사자와 분리돼 독립된 종으로 진화한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으며 이번 연구 논문은 국제학술지 BMC 바이올로지 온라인판에 게재됐습니다. 독도 강치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서식하다 일제강점기 남획으로 인해 1950년에서 1970년 사이 멸종했는데 멸종 직전까지도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돼 남획에 의한 멸종임이 입증됐습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기 위한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후보별 혁신이나 쇄신 방안을 살펴보기보다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따져 묻고 돌발 행동으로 연설회장 출입을 금지당한 전한길 씨의 이미지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8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뽑기 위한 전국 첫 합동연설회가 열린 곳은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이었습니다. 연설회장은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등장으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대통령 탄핵 찬성파 후보가 연설하자 전 씨가 배신자 연호를 주도하면서 고성과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 씨를 징계하기로 하고 연설회장 출입을 금지했지만 다른 지역 합동연설회에선 줄곧 전 씨가 연설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대구 경북의 전당대회를 보십시오. 한 마리 미꾸라지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윤핵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몰아내야 합니다. 지지율 최저 수준의 정당을 어떻게 개선하고 쇄신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내부 총질이라며 서로를 구분하고 낙인 찍는 데만 열을 올렸습니다. 내란 특검에 동조하면서 우리 당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내부 총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며 국민의힘과 우리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반당대회인지 배신자 낙인 찍기 대회인지 헷갈린다며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라고 비꼬았습니다. 전당대회인지 반쪽 반당대회인지 내란 옹호 잔당대회인지 상호 배신자 낙인 찍기 대회인지 헷갈립니다.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도 찬탄과 반탄으로 갈려 서로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당원들 성향도 찬탄과 반탄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하는 만큼
후보마다 선명성을 극대화해 표심을 잡겠다는 심산으로 읽힙니다. 그러나 위기에 빠진 제1야당 수장을 선출하는 엄중한 상황인데도 찬탄 반탄, 극우 논쟁만 벌이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교육청이 9월부터 학교와 기관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을 전문기관과 합동 점검하는 체계를 도입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 평가를 연계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기존에 이원화돼 있던 자체 점검과 위험성 평가를 통합한 것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통해 안전보건 관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중등 축구 유망주들의 각축장인 2025 스테이 영덕 축의중등 축구대회가 어제부터 14일간 영덕군에서 열립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129개 팀, 4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승부를 펼칩니다. 영덕군은 폭염과 폭우에 대비해 구장별로 의료진과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선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동대구역과 경주역 사이에서 탈선한 KTX 산천 열차는 차축 베어링이 과열돼 차축이 부서지면서 탈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18일 KTX 산천 열차의 탈선 원인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열차 157개가 최대 4시간 30여 분 지연 운행됐고 열차와 선로 등이 파손되면서 3억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도 났습니다. 제80주년 광복절인 오늘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맑고 볕이 강한 날씨가 이어지며 폭염특보는 더 강해졌는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는 폭염경보가, 그 외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 보이겠고요. 최고 체감 온도는 33도에서 35도 이상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오늘 경북 남서 내륙에는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 치솟아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낮의 열기는 그대로 열대야로 이어지겠고요.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며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도 높아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제주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까지 안개가 끼어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5도, 김천은 23도로 후텁지근하고요. 낮 기온은 대구 35도, 김천은 34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2도, 문경은 2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안동 33도, 문경은 31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6도로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 기온은 33도 전망됩니다.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기온은 평년 수준을 훌쩍 넘기겠고요. 뜨거운 열기가 한층 한층 쌓여 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